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미국에서는 스탠딩 책상에 서서 공부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받는 건데요. 이런 상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도 집중도가 높아져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이 조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학습 방법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선거구획정과 같은 자신들이 이익이 걸린 문제는 법정 시한 넘기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우리나라 국회도 정신 좀 차리게 국회 본회의장 책상을 스탠딩 책상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체로 회의를 한다면 조는 의원들, 야구 결과 검색하는 의원들, 그리고 이상한 거 보거나 이상한 거 검색하는 의원들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려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아마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런 기회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부가 예상대로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 만만치 않죠?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운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요. 1인 시위,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열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국정화 반대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야당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파장이 어떨지 오늘은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문위원장을 지내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이신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자, 오늘 청와대 지금 갔다 오신 거지, 아침에. 그죠? 아니요, 지금 9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9시에 도착할 예정이시군요. 예. 어떤 얘기 하실 생각이세요? 들어가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가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건 전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육 현장에 대한 몰이해, 일테면은 아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학생들이 6.25를 이 북침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역사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건 역사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교육의 문제입니다. 한문교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은 북침을 북한이 침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이 남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산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 문제의 문제점인데 대통령께서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역사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국정화 추진이 이게 바로 그 초점이 그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없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국정화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당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물론이고 차관은 물론 논문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국정화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정부 여당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의 이 사단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바로 보십시오. 지금 국정교과서를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절대 아닙니다. 이건 유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그게 아닐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서 중단해야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북침 뭐 이런 단어는 오해에서 비롯됐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규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읍 발언을 소개하면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남북 분단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그들은 피차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개인의 일기를 사료로 제시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부분, 뭐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요, 천천히 보면은 그게 도대체 이 좌편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주로 지금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고용주 이 이사장이 주축이 된 세력들이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이 공산주의자, 노무현 대통령도 변형된 공산주의자, 자신과 뜻이 맞지 않은 사람 다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극우 성향의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교과서가 좌편향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분들의 시각으로는 그거 맞는 얘기 아니냐, 틀린 얘기 아닌데 왜 그러느냐. 정확히 북한이 이 김일성 독재를 강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북한이 남침을 했다.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양보해서 보더라도 좌편향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과 같은 선전문구 같은 것을 인용부호로 사실 달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근데 그런 사소한 탈오자에 관한 내용들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체사상을 정확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일성의 독재를 강하게 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시비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심까지는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판결하지 않았나요? 근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교과서 검증을 누가 하느냐면 교육부에서 합니다. 지금 이거 주도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검증을 통과해야만이 교과서로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검증한 겁니다. 교육부가 다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한다면은 교육부 당국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극우주의자들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무현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보는 그 시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실제로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지금 물론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상소해서. 이 국정화 문제는요. 일찍이 1992년에 3년 전입니다. 국정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이 소원이 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헌은 아니지만은 국정교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인정으로 가야 되고 검인정보다는 자유출판이 좋다. 이렇게 이미 23년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헌은 아니다. 국정교과서가. 그러나 검정으로 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자유출판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거 법률적으로는 시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유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 발언 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근본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습하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이제 그 지필진 교과서 지필진들에 대해서 일부 지필진이죠. 일부 지필진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2심까지는 이 수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물론 그게 대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 상소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그때 법원에서 1심이나 2심에서 고쳐라. 그러면 이거
고치면은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대법 재정심이 남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최종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라 그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고칠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고대사도 있고 중세사도 있고 근현대사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수정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그 정치공학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물론 이제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2017학년도부터는 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8종의 교과서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게 훨씬 애들 공부하기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장에 있는 국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종류로 있을 때는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전부 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나 8종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8종의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한 종으로 되면 이건 이 사교육이 아주 그냥 열풍이 불터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달달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국사는 참 어려워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아무도 못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1종으로 할 경우보다 8종으로 할 경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이 지금 그 국사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은 그거 일견 한 종으로 하면 더 쉽지 않은 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아니다, 그건 거꾸로다. 1종으로 했을 때 훨씬 힘들어진다. 아주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정화가 되면 다양성이 없어진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없어지죠. 근데 이제 사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학교가 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다양성은 마찬가지 아니냐. 한 종류의 교과서를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정화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요. 다양성을 이 학생들에게 권해야 한다는 처지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여러 종류 책이 있을 때 그 종류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 또 필요하다면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거이지. 한 종류만 가지고 다양성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성의 문제는 한 종류 가지고는 전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30명께서도 사학과 나오셨죠? 저도 고려대학 사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당분간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통령께서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경제난을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이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사태가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청와대를 가는 이유도 이게 커지면 점점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이 갈등의 폭망 깊어집니다. 이점에서 수습하십시오.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제가 아까 한 표현을 약간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요구했다기보다는요.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4월에 교육부의 교과서, 특정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바로잡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설의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말은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7시 37분 21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강동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올림픽대로는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강변북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월릉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거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요. 예. 이거 계속 뭐 사람 갖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 뭐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예, 그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이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건 정말 빠른 속도로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피셔 부의장이 여전히 연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단지 기대일 뿐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미국 경제를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는 시장이 마구 들썩였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37.4%. 그리고 내년 1월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은 44.9%. 3월 인상이 59.3% 상대로 높았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이거든요. 애초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밑도는 14만 2천 명에 그쳤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연내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 다소 살아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신흥국 통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원달러 환율 114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석 달 만인데 1,143.5원에 어제 마감을 했네요. 근데요, 예. 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네. 얼로 튈지 모른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경제도 이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글로벌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이런 태도가 불확실성만 키워서 지금 당장은 환율 떨어지고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신흥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 제니 옐런 연방 그 준비위원장이 가장 그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 시그널도 주지 않는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참 이 사방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돌아가니 이게 자 그리고 화제를 바꿔보죠. 예.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와겐이요. 예. 이 차량 구매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 있죠.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요. 아 우리나라 소비. 예. 폭스바겐 소비자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국내 소송 원고들 대리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한국에 수입되는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 주에 공장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하고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근거로 미국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매매 계약 취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국에는 없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 물리는 제도고요. 예.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 소송을 내서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지난달 30일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도 롯데 얘기 안 할 수 없죠. 14일 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대표가 광윤사 주주총회를 통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 이거를 이제 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 측은 뭐 그룹 경영에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 모양이죠. 예, 지분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일단 신동주 SDJ 그 코퍼레이션은 오늘 14일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 개최한다. 안건 2개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그리고 또 새로운 이사직 선임인데요. 일단은 뭐 그 정관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과반수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보니까 이 그 광윤사 이 지분을 보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 이사에서 해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윤사 주주총회에 관심 집중되는 이유는 그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 최종점에 있는 회사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의 최대 주주거든요. 핵심 기업이죠. 이에 대해서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룹을 운영해가는 것에서는 신 회장 쪽이 유리하다. 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제가 광윤사 지분하고 롯데홀딩스 지분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각자 즉 신동빈 그 대표가 이야기하는 광윤사 지분하고 이 신동빈 회장이 이야기하는 광윤사 지분하고 각각의 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소송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일 뜨거운 뉴스 메르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메르스로 발생 의료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최종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예. 그래서 정말 종식이 임박했나 보다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달 초 메르스가 완치돼 퇴원했던 마지막 80번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격리 조치 대기까지 만 하루 동안 많은 사람과 어울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이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먼저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을 때 선별 진료소엔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응급실에 있던 환자 그리고 가족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자의 전파력은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누리꾼들 반응도요. 그런 난리를 겪고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네요 라고 지적을 하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되지 않길 바란다. 끝날 때까지 방심 말자며 보건당국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예, 갑자기 요기베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게 생각이 나네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지난 10일에 모범택시 운전기사 75살 서모 씨가 롯데호텔 서울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고가의 외제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호텔 롯데가 택시기사 서모 씨의 개인보험 한도 초과액을 대신 변상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5억 원 정도를 변상해줘야 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롯데 측은 고령의 서 씨가 변상하기에는 부담액이 워낙 큰 데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대신 변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연말 2차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예. 롯데가 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래도 뭐 잘한 일에는 박수를 쳐주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네요. 아니 그 원래 삼성 아니 신라호텔이요. 이부진 사장이 그때 그 거기서 사고 낸 운전기사에 그것도 한 5억 넘는 그 금액인데 그거 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는 좀 그래도 흐뭇해요. 저도 사실 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잘한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서울시가 취업난에 고전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예. 저소득 가구의 청년 3,000명을 선발해서 최대 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만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단계에 있는데요. 네, 성남시 청년 배당제가 특정 연령의 청년 전부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시는 선별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꾼들 반응을 보니까요. 잘했다. 이런 건 실험을 해도 된다.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네요. 그렇죠.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기준을 이제 잘 정하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지난 1월에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뇌사 상태의 중국인 유학생 25살 오모 씨가 지난 6일에 부모님의 동의하에 심장과 간, 신장 2개 등의 장기를 한국인 환자 등 4명에게 기증한 뒤에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예. 생업을 접고 한국으로 달려와 병상을 지켜오던 오 씨의 부모는 딸이 늘 베푸는 아이였다면서 병원 측에 장기 기증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은 꿈을 펼치려 유학길에 올랐을 텐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의료사고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정말 참 가슴 아프지만 좀 따뜻한 얘기인데요. 예, 어쨌든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지난 7월에 짐바브웨 국민사자 세시를 잔인하게 사냥해 세계적 공분을 치과의사, 받던 미국 치과의사 말이죠. 기억하시죠? 예. 네, 짐바브웨 당국이 세시를 도륙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은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파머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바브웨 환경부 장관은 파머가 사건 당시 국내에서 사냥할 법적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평범한 야생동물을 재미로 돈으로 보고 사냥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법은 피해갔지만 인간의 기본적 양심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 치과병원 근데 안 된대요. 그 앞에서 하도 시위가 많이 해가지고. 예. 자, 마지막 뉴스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영수증 빈칸에 적은 메모가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데요. 미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팀 영과 폴 홀링스가 12시간의 화재 진압 후에 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벌였어요. 근데 그 말다툼을 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영수증에다가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을 할 테니 오늘은 푹 쉬세요.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근데 감동한 소방관들이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올렸고요. 5년간 투병 중인 아르바이트생 리즈의 아버지의 기부 활동도 돌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